최근 연방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으로 뉴욕시 일원의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한인 정치인들도 한인 학생들을 향해 수차례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버겐 아카데미 스페인어 교사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류 작가가 미국의 유명 라디오 진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국경 체포율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짝퉁 명품 핸드백을 팔던 한인 남녀가 체포됐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우리 어덜트 데이케어가 시니어 연극반을 개설해 시니어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 일원의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김희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연방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으로 뉴욕시 일원의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 및 로컬 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민들은 최근 연방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개인 납세자의 주정부 및 로컬 정부 세금, 일명 SALT 공제 혜택을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만 달러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소득세 공제는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SALT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은 맨하탄으로 평균 6만 400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주의 웨체스터 카운티, 커네디컷주의 페어필드 카운티,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등도 SALT 폐지로 가장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12개 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주 로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법안은 전 국민을 겨냥한 속임수라며 부자 감세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 또한 극단적인 사기행위라며 이보다 나쁠 순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레드스테이트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블루스테이트로 미국을 분단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상원 공화당을 마피아 패거리들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한인 정치인들도 한인 학생을 향해 수차례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버겐 아카데미 스페인어 교사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 소속 한인 시의원 전원은 버겐 아카데미 교사 해임 공식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한인 시의원으로는 이종철, 크리스 정, 제니 정, 데니스 심, 글로리아 오, 엘렌 박, 데니얼 박, 피터서 등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인 시의원 8명은 버겐 카운티장 및 프리홀더 측과 4일 만나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학교 당국 및 정치권에 전달한 요구사항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인 시의원들도 같은 요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이를 반기며 함께 나아갈 것을 전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 헤이트 크라임에 가까운 이런 사건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가 한인 사회 전체를 대변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의 그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과 한인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은 해당 교사 해임, 학교 당국의 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성 검토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학교 당국의 공개 및 서면 사과, 재발 방지 계획 명문화와 교육위원회 결의안 채택 등입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오늘 열릴 프리홀더 정기 미팅에서 주루 의장이 버겐 아카데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더불어 버겐 아카데미가 속한 학군이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의 교육위원회 원례회의에 참석해 학군 측에 엄중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은 정치권 및 교육 당국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많은 한인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류 작가가 미국의 유명 라디오 진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로 잘 알려진 수키 김 씨는 지난 1일 뉴욕 매거진의 온라인 버전인 더 컷에 투고한 글에서 지난 2014년 방송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존 호켄베리가 진행했던 더 테이크 어웨이의 북한 전문가로 출연한 이후 호켄베리가 지속적으로 개인 이메일을 보내오고 집 주소를 물어보는 등 불편한 방식으로 관심을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켄베리는 당시 김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데이트를 한다며 당신을 다시 방송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처방약이 필요하다는 노골적인 제목의 이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2년 전 19살의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고 장애인이 된 저널리스트 호켄베리는 자신이 10년간 진행했던 WNYC의 간판 라디오 더 테이크 어웨이에서 지난 8월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유명인사 성추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발레단 부설 미국 발레 학교는 성추문이 제기된 예술감독 겸 이사회 의장 피터 마티스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발레단 소속 무용수와 발레학교 학생들은 마틴스가 무용수들과 잠자리를 갖고 더 나은 배역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5일 공개한 2017 체포 및 추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 3,470명의 절반이 넘는 8만 542명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 등이 포함돼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이어 마약 관련 범죄가 7만 6,50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교통위반 6만 8,346명, 단순 이민법 위반 6만 2,517명, 폭행 4만 8,454명, 사법방해 2만 1,27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역구치소에 수감된 범법 이민자들을 IC에 인계하는 건수 중 79%에 해당하는 11만 2,493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발생한 것으로 전년도 6만 2,192명과 비교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는 이 기간 113명이 이하로의 체포, 추방돼 전년보다 48%가량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국경 체포율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경수비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총 31만 531명의 불법 미입국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41만 5,816명에 비해 약 25% 감소한 수치이고 1971년 이래 가장 낮은 체포율입니다. 국경 체포율의 가파른 하락 이유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법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Every place they built a wall barrier, it has decreased significantly the illegal crossings. Why would we not want to build a wall? What is the cost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Why not make that investment? It's a wise investment. It's going to make this country safer, and it's going to drive the numbers even lower. I think it's a wise investment based on my 34 years experience. KBTV 박세나입니다.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짝퉁 명품 핸드백을 팔던 한인 남녀가 체포됐습니다. 5일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전날 열린 트라이 카운티 플리마켓에서 퀸즈 써니사이드에 사는 김정 씨와 롱아일랜드 벨리스트림의 김만춘 씨가 가짜 상표를 단 디자이너 핸드백과 지갑 등을 세일 가격에 팔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구찌 등의 위조품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명 브랜드 백은 시중에서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5,000 정도에 판매되는데 이날 플리마켓을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50에서 $100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명 모두 나소 카운티 검찰로 옮겨졌으나 김정 씨는 지병을 이유로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며 김만춘 씨에겐 5건의 등록상표권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들은 거주 국가의 공식 입장권 판매 대행사를 통해 티켓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장권 홈페이지를 찾아 해외 입장권 판매 코너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코너에는 각 대륙별로 판매 대행사가 안내돼 있으며 미주 지역을 클릭하면 미국 판매 대행사가 나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입장권 중 50%가량이 판매된 상태며 쇼트트랙, 피겨 등의 일부 경기 입장권은 거의 매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은 경기장관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 관련 전시관과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평창올림픽 플라자 및 강릉 올림픽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로브슨 카운티에서 인종차별 저항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로브슨 카운티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도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경찰 총격과 항의 시위 등 국내에서 인종차별 관련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작은 마을 롭슨 카운티 고등학교 치어리더들이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롭슨 카운티는 미국 내 가장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농촌 지역이지만 여전히 인종 간 매우 분열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무릎 꿇기 운동을 이어가는 치어리더 중 한 명은 아마레 리치입니다. 아마레는 카운티 내에서 흑인과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고 또 빈곤율도 높은 남부 롭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아마레는 이번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통해 이 같은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Seeing people get killed for no reason, seeing people get treated unfairly because they just feel like they can just, people, it's power, like people think they have power over certain people, like they have a certain amount of power and they feel like they can just treat people any kind of way and that's not fair. KBTV 박세나입니다. 플러싱에 있는 우리 어덜트 데이케어가 시니어 연극반을 개설해 시니어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센터에서 5일 열린 연극반의 첫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22일 열리는 초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공연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극반 지도를 맡은 연출가 김균영 씨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3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호남대학교 다메치 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김 씨는 시니어들의 삶을 녹여낼 수 있는 연극 무대 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단체들과 두루 접촉을 하던 중 우리 어덜트 데이케어와 뜻이 맞아 연극반 개설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살아온 삶을 연극에 고스란히 담아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김 씨는 회원들의 열정이 연극반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에서 첫 번째로 피자 파티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작고 어설픈 피자 사진과 동영상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피자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보급선을 통해 플랫브레드, 토마토 소스, 치즈, 페페로니, 올리브 등의 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우주비행사 6명은 자신에게 맞는 크기의 피자를 만든 다음 이를 날아다니는 장난감 프리즈비처럼 던지며 놀았습니다. 랜디 브레스닉 사령관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비행 접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자 파티가 열린 것은 전통적으로 피자를 좋아하는 이탈리아인 우주비행사 파올로 네스폴리가 우주에서 피자 파티를 벌이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커크샤이어만 우주정거장 매니저는 이 같은 제안에 따라 11월 중순 캡슐을 통해 모든 피자 재료를 보냈습니다. 우주에서 피자를 맛본 네스폴리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맛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네스폴리는 앞으로 일주일만 기다리면 진짜 이탈리아 피자를 맛보게 됩니다. 그는 12월 14일 다른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한인 선생님의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박형민 네스트 앰플러스 고등학교 AP 물리학 교사가 2017 슬론 어워드 7인의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뉴욕시 장학기구와
알프레드 P. 슬론 파운데이션은 뉴욕시 공립학교 과학, 수학, 기술, 테크놀로지 분야에 우수교사 7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론 어워즈는 뉴욕시 공립교에서 최소 5년 이상 재직한 과학, 수학 과목 교사로 동료, 학생, 부모 등의 추천서를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상 기준은 학생들의 성취도, 교사의 가르침 방식, 방과 후 수업 활동 현황, 학생들의 동기부여 여부 등입니다. 박 씨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인기 있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9학년 학생들 중 96%가 리젠트 물리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 평균 AP 점수가 전체 평균 AP 점수보다 1.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나는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지만 교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스스로 궁금증과 해답을 찾도록 자가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뉴욕시 퀸즈로 이민을 온 1.5세대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 졸업 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콜럼비아 대학에서 과학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슬론 파운데이션은 1934년 당시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었던 알프레드 프리차드 주니어가 설립한 뉴욕시 비영리 자선단체입니다. 독창적인 연구, 과학교육, 과학공학기술, 수학, 경제적 성과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상자에게 $5,000, 소속 학교에 $2,500가 전달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최경희 홀리네임 병원 부원장이 필 머피 차기 뉴저지 주지사의 정부 인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14개 주요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이들로부터 국내 문제와 계획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의 아시안 건강 서비스 부분 부원장으로 임명된 최경희 부원장은 홀리네임 병원의 아시안 건강 서비스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최경희 부원장의 경영하에 홀리네임 병원은 뉴저지, 뉴욕에서 25만 명 이상 아시안 고객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최경희 부원장이 담당하는 아시안 헬스 서비스 AHS는 미국 내 가장 포괄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홀리네임 병원과 지점 3곳을 비롯 매년 6만 명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경희 부원장은 280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의사들과 200개 이상의 교회, 지역사회 봉사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건강축제, 유방암 경각 캠페인, 비형 간염 검사, 정신건강과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 등의 목적으로 홀리네임을 찾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2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하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4일 18세의 제본 마틴이 16세 소녀를 그라머시 공원의 워싱턴 얼빈 캠퍼스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은 범행 전 소녀의 친구를 통해 소녀를 유인해 캠퍼스 4층 계단에서 소녀를 넘어뜨리고 폭행했습니다. 유니온 스퀘어 근처에 위치한 워싱턴 얼빈 캠퍼스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마틴은 체포돼 기소됐으며 맨하탄 형사법원은 보석금을 $10,000로 결정했습니다. 19일 오전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밀매 관련 조직원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경찰관 2명이 마약과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구엘 다니엘 콘데를 체포하기 위해 모트헤이븐에 있는 69세의 마리오 사나브리아의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실내로 진입한 경찰은 콘데가 아닌 흉기로 무장한 사나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나브리아에게 흉기를 떨어뜨릴 것을 지시했으나 사나브리아는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에 경관은 총격을 가했으며 사나브리아는 가슴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지 2시간여 만에 빌딩 밖에 콘데를 체포했습니다. 5일 오전 어퍼이스트의 한 고급 시계 판매 상점에 무장강도가 출현했습니다. 사건은 66가와 67가 사이에 있는 에이랑지 앤 쇼 부티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30분경 6피트 정도의 체격을 가진 남성이 검은색 아디다스 모자와 회색 자켓, 청바지를 입고 은색 총을 휘두르며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전시용 케이스를 권총으로 때려 부순 후 $70만 상당의 시계를 수십 개 챙기고 달아났습니다. 에이랑지 앤 쇼는 10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독일 시계 매장이며 $16,000에서 $50만 사이 고가 시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4일 밤 뉴저지주 얼빙턴 한 주차장에서 20대 가장이 8살짜리 아들과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장강도가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쯤 마르코스 엥가말카 유파는 차를 주차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던 중 2명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유파와 부인에게 총을 겨누며 현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파는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건네줬지만 강도들은 그의 머리에 총을 쏘고 도주했습니다. 총격 현장에는 유파의 8살 난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지겠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가 1일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와 공동으로 뉴욕 대표부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 체리힐의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초청으로 2일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김동찬 대표가 미주 한인사회 이민 역사와 1992년 LA 폭동과 그 이후 한인사회의 시민참여 활동 및 정치적 신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5일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한국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실개관 20주년 기념전을 겸해 계획된 것으로 내년 2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100일간 진행됩니다. 지난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전 일왕의 회고록 원본이 오는 6일 뉴욕 본햄스 경매에 붙여집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내전 가격은 10만에서 1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 회고록은 당시 일본 점령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메가더의 요청으로 저술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최근에 큰 태권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우리 박연한 전 뉴욕 한인 태권도 협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회장님 오늘은 우리 회장님께 정말로 그랜드 마스터죠? 예. 네네. 우리 오랜 시간 우리 태권도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뉴욕 한인사회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태권도인으로서 얘기를 조금 좀 듣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태권도인으로서.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태권도인으로서 저는 프라우드합니다. 네네. 저희 이 아들 둘이 있는데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도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이러이러한 베네핏이 있다 하니까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데 저보다도 더 잘하고 네네. 더 자랑스럽게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희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포 사회 가정에서도 태권도를 좀 더 인식을 달리해서 새끼들이 자질이 있다면은 태권도를 가르쳐서 태권도 지도자 길로 나가는 것도 나는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 의사하고도 안 바꿉니다. 태권도 사범 길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저는 아주 프라우드하게 하고 하는 데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포 사회의 태권도 자녀들 지도자 길로 이제 내보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두 아드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굉장히 든든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태권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깍듯하게 그냥 우리 원생들이 그죠? 그럼요. 이제 예. 무슨 이제 열심히 학부형들이 이제 보지 않아요. 네네. 안에서 클래스를 보는데 말하자면 태권도 사범님은 자기 가정의 부모님 같이 네. 부모님들이 태권도 사범을 자기 부모님 같이 네.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묘를 잘 살려서 참 인성교육, 예의교육 모든 것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존경받는 이제 미 주류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태권도 사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실은 그 타민족 쪽에서 더욱더 이 태권도는 더욱더 진짜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또 좋아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럼요. 예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인 사회도 좀 더 태권도가 좀 더 많이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글쎄요, 좀 들어요. 지금 그렇죠? 옛날 제가 그 미국 연맹을 이제 이끌어갈 때는 다민족 사범님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네. 지금 현재는 이미 한국 사범님들이 이제 줄어들고 다민족 사범님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말하자면 3분의 1이 우리 한국 사범님들, 3분의 2가 다민족 사범님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우리가 사범님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동포 자녀들도 뒤를 이어서 이 좋은 아이템을 한국의 문화의 유산을 갖다가 미국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뭐 제가 다음 드릴 이제 질문이 지금 현재 그 태권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예. 현황. 예. 그래요. 좀 많이들 좀 뭐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미국 올림픽 커미티에서 태권도 연맹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잘 했었는데 이 우리들의 병폐가 뭐냐면은 당파 싸움. 네. 이제 물론 한 사람이 과욕을 부려서 이제 그걸 잘 가게끔 하려다가 이제 파벌이 생겨서 한인 리더십이 쫓겨나고 미국 올림픽 커미티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 올림픽 커미티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미국 리더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인 사범님들이 규합을 해서 현재 있는 그 미국 연맹이 아직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안 되고 있으니까 국제 시합을 나가더라도 메달을 따오지도 못하고 또 재정상 무리가 가서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합을 해서 현재 미국 리더십을 돕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구심점을 찾아서 좋은 우리 한인 리더가 나오면 리더가 또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미국 리더십을 한다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같이 뭉쳐서 미국 연맹을 이끌어 간다면은 우리도 다음에 또 리더도 할 수가 있고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람이고 내 마지막 사업이 그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아니, 제가 실은 이제 그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뭐였냐면 그 앞으로 이제 태권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예. 활성화가 예. 이제 우리 뿔뿔이 헤어졌어요. 우리 한인 리더들이. 예, 그러니까 한 그래서 대, 한 예. 대로 뭉쳐서 작년에 그걸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미국 연맹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못했고 이제 올해 미국 연맹에 이제 사무총장,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새로운 친구가 와서 저하고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또 잘 이루어져서 한인 사범님들은 이제 제가 또 뭉치는데 또 역할을 하고 문제는 이제 너무 12년 동안 우리가 뿔뿔이 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리더십을 뺏긴 지가 12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 규합하는 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도 하고 어떤 기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하는데 좋은
기업인들이 나서서 한번 좀 도와준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모신 분은 우리 박연한 전 뉴욕 한인 태권도 협회장님이셨고요. 네, 태권도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현황이나 또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